자, 측정 도구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 외에 또 다른 측정 도구 평가 기준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주로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신뢰도나 타당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효율성이 있습니다. efficiency. 이 효율성은 어떤 그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절약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항목의 수가 적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측정 도구가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성도 하나의 측정 도구의 평가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감성입니다. sensitivity.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차이를 아주 미세하게까지 구분할 수 있는가. 눈금이 큰 단위보다는 세밀한 단위의 측정이 가능한 측정 도구인가. 이게 바로 민감성이 되겠죠.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가 넓어야 되고요. 또 그러니까 편견, 주관적인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측정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단일 차원성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 범위도 넓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이러한 측정 도구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외에도. 자, 이제 척도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척도에 대한 종류, 척도의 분류를 네 가지, 척도의 종류를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있죠? 명목 척도, 순위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 이건 척도의 종류이고요. 종류입니다. 오늘 지금 볼 것은 척도의 형태입니다. 형태. 척도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평정 척도입니다.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직선의 척도점이 배열이 되어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정 척도 값을 선택하도록 하는 척도예요. 이제 물론 측정 대상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척도점의 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한 7개에서 3개에서 7개 정도의 척도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평정 척도, 하나의 일직선상의 척도점을 찍어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단일 항목식 척도와 복수 항목식 척도가 있습니다. 단일 항목식 척도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 0에서부터 10까지 있다고 합시다. 10cm까지. 무슨 이제 뭡니까 이게 뭘 닦는 거라고 합시다. 근데 아주 안 닦임을 0이라고 하고 아주 잘 닦이는 걸 1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1부터 5까지 아주 안 닦임, 잘 안 닦임, 보통 수준임, 잘 닦임, 아주 잘 닦임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단일 항목식 척도고, 복수 항목식 척도는 뭐냐면 여러 개의 항목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을 해서 평가 대상자의 태도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가지고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측정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첫 번째, 회사는 최첨단 기술을 연상케 한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는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생각이 된다. 또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는 척도가 복수 항목식 척도입니다. 이 복수 항목식 척도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커트 척도고 두 번째가 서스턴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5점 척도로 많이 활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직선상에 이렇게 5개의 점을 보통 이제 척도점을 찍어 놓고 그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5개도 되고 7개도 되고 5점 척도, 7점 척도, 3점 척도, 2점 척도도 있고 그런데요. 자, 여기서 A라는 회사의 최첨단 기술을 영상케 한다. 1번은 강한 반대, 약한 반대, 3번 중립, 4번 약한 동의, 5번 강한 동의. 이렇게 5점 5개 척도점을 찍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커트의 척도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리커트의 5점 척도입니다. 서스턴 척도인데요. 두 번째는 리커트 척도의 자료가 등간 자료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측정 자료가 등간 자료가 될 수 있는 척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척도가 바로 서스턴 척도인데요. 리커트 척도는 간격이 일정한지 안 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정확히 만들어 놓은 게 서스턴 척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증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통증이 1번 욱신거린다, 2번 뜨끔뜨끔하다, 3번 바늘을 찌르듯이 아프다, 4번 망치로 치듯이 아프다, 5번 까무러치게 아프다. 이게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통증의 정도, 강도를 나타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욱신거린다가 통증의 정도가 1.5다고 하면 뜨끔뜨끔하다는 2.5,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5.7, 망치로 치듯이 아프다는 7.5, 까무러치게 아프다는 8.9라고 통증의 그 척도를 지수를 정해 놓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4번을 예를 들어서 응답을 했다고 하면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누면 통증의 정도는 6.6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스턴 척도입니다. 서스턴 척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위 척도. 순위 척도. 아까 순위 척도는 순서 척도라고도 하는 그런 척도의 종류에서도 나왔는데 이건 척도의 형태에서의 순위 척도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의 순위를 매기는 척도예요. 순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먹이시오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초콜릿, 탄산음료, 오렌지 주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탄산음료가 먹고 싶다 가장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초콜릿이 먹고 싶다 초콜릿 3번, 오렌지 주스는 마지막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것이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종합 척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한 값을 주는데, 이거는 뭐 100점을 주든지 10점을 주든지 뭐 5점을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 값을 100점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측정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점수를 분할해서 할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나 선호도에 따라서 점수를 할당을 하면 됩니다. 응답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당신은 어느 것을 중요시하는지 100점을 가지고 분할해서 할당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색상을 가장 많이 점수를 준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디자인을 많이 점수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배기량을 준다든지 해서 각각 점수를 배정하는데, 합해서는 합친 점수는 100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점이. 이게 고정 종합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척도, 이거를 또는 스켈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구트만 척도라고도 합니다. 구트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구트만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상위의 척도점이 하위의 척도점에 해당되는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척도점이 밑에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졸이다 그러면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졸이면 당연히 중졸도 해당이 되고요. 대졸이면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중졸, 고졸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뭐 대학원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위에 있는 척도점이 밑에 있는 척도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척도. 또 당신은 어떤 K라는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름을 들어봤다. 이름을 들어본 거. 그 다음에 용도를 안다. 용도를 안다는 거, 이름도 안다는 거고요. 사본 적이 있다는 건 용도도 알고 이름도 안다는 거고, 자주 사용한다라는 건 사본 적도 있고 용도도 알고 이름도 들어봤다는 것이죠. 이게 누적 척도 또는 스켈로그램 또는 구트만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의 차이 척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직선상의 양쪽에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를 배열합니다. 양쪽 극단에. 거기 보시면 가볍다 반대는 무겁다, 밝다 반대는 어둡다, 동양적이다 반대는 서양적이다, 비싸다 싸다, 질기다 약하다. 자,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편리한데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가볍다, 그 다음에 밝다, 동양적이다, 그런데 싸다, 그리고 약하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연결하면 파란 선이 되고요. B는 무겁고 어둡고 서양적인데 비싸고 질기다. 연결했을 때 빨간 선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라는 제품에 대해서 특성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 차이 척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 척도의 형태를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척도의 형태는 이제 어떤 척도를 이용할 거냐.
거기에 이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는 가설 검증에 적용할 분석 기법을 맞게 척도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도점의 수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가 많을수록 물론 민감도는 높아지지만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척도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측정은 쉽지만 민감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척도점의 수를 늘리기는 늘리되 응답자의 수준이나 그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척도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척도점에 편중이 없어야 됩니다. 편중. 그러니까 아까 리커트의 5점 척도는 뭐 가장 안 좋다, 안 좋다, 보통이다,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가장 불만, 보통, 만족, 아주 만족 이렇게 5점으로 하는데 양쪽이 긍정과 부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쪽을 많이 한다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많이 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경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립점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중립점은 아까 말했듯이 보통이다 또는 그저 그렇다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중립에다가 체크를 응답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고 별 생각 없거나 또는 귀찮아서 원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중립에다가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립점을 이럴 때는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응답이나 모르겠다에 해당되는 항목을 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당신의 직업은 1번 학생, 2번 회사원, 3번 주부, 4번 자영업자, 5번 기타 해갖고 가로쳐 놓고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무응답이나 모르겠다거든요. 그런 경우는 필요하면 넣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 넣지 않은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측정과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척도의 종류, 척도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측정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모든 게 측정이 정확히 잘 이루어져야지 그 결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에서 오차 범위를 줄이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그러한 측정이 가장 좋은 측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